안녕하세요. 더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입니다. 10월 15일 개봉하는 유아인 유재명 주연의 소리도 없이 방금 보고 왔습니다. 이 영화는 아주 독특한 직업을 가진 두 남자와 그 두 남자의 삶 속에 끼어든 한 소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두 사람의 직업이 독특하다고 했는데 뭐가 독특하냐면요. 이 두 사람은 낮에는 그렇게 달걀을 팔면서 평범한 삶을 살다가 범죄 조직에서 전화가 오면 피범벅이 되어 있는 범죄 현장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는 청소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오케이 스톱. 됐어. 저희가 세상 떠나신 분들만 모시다 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소위 실장님이라는 사람에게 부탁 하나를 받아요. 사람 하나를 하루만 데리고 있어라. 그러면 두둑하게 돈을 쳐주겠다. 그 사람을 데리러 갔죠. 그런데 아니 앵겨? 맡아달라고 한 사람이? 이게 그냥 사람이 아니라 11살짜리 초희라는 이름의 소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얼결에 유괴 사건에 가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유괴 사건에 가담시킨 그 실장님이 저 세상으로 가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제 그 아이에 관련된 사항은 어느 분께 인수인계가 되셨을까요? 인수인계를 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도대체 이 소녀를 어떡할 거냐? 두 사람은 이 소녀를 어떡할 것인지를 두고 조금씩 소리도 없이 범죄의 세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두 사람 다 범죄자라고 하기에는 어떤 일종의 핸디캡들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도 굉장히 독특해요. 이 유재명 배우가 연기한 창복이라는 인물은 그냥 평범한 40대, 50대 중년의 아저씨인데 한쪽 다리가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인 배우가 연기한 태인이라는 인물은 어떤 이유에선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예측하기 어렵죠. 이것도 이 영화의 포인트고요.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재미는요. 전형성의 탈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범죄 드라마라고 하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범죄 자체가 주인공인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도둑들이 나오는 하이스트 무비 같은 거죠. 어떻게 해야 이 범죄가 잘 아주 정말 빈틈없이 짜맞추어지고 성공하느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관객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재미를 느끼게 하는 범죄가 주인공인 그런 영화들이 있고요. 범죄라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평소에 절대 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아주 독특한 상황 속에 이 본성 안에서 무언가 이렇게 끄집어 올라와서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후자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소리도 없이는 후자의 드라마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후자의 이런 막 본성, 범죄 막 이런 얘기하면 되게 어려운 영화 같잖아요. 생각할 거리를 주면서도 영화적인 재미, 그러니까 재밌다, 다음 장면에 뭐가 나오지? 라고 아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대중적인 코드들을 아주 잘 갖추고 있어서 저는 소리도 없이가 굉장히 좀 오랜만에 보는 범죄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아주 대중적인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리도 없이의 세상 안에는요. 유괴뿐만이 아니라 온갖 끔찍한 범죄들이 그야말로 스물스물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자들, 그 나쁜 일, 악행의 어떤 모습들을 정형적으로 전혀 만들지 않고 정말 일상의 그 모습대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유괴를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콤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콤비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다음에 그 아이들이 불편 없이 잠깐 머물 수 있는 유치원 같은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전문적으로 거기다 아이들을 납치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굉장히 들을 때는 끔찍하지만 영화에서 보면 너무 일상적이라서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영화 속에서는 범죄를 우리의 삶의 아주 일상적인 부분으로 그려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영화적 표현으로는 되게 유니크해 보이고 되게 아이러니해 보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는 범죄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굉장히 평화롭고 별일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평화롭고 별일 없어 보이는 일상과 이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시침 뚝 떼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딱 결합을 시켜버려요. 거기에서 오는 그 아이러니가 주는 굉장히 큰 어떤
파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영화는 아주 아름다운 농촌의 숲길, 노을빛 같은 것들을 영화 속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조금은 의도적으로 막 보여주거든요. 이 세상 자체의 일상적인 아름다움과 인간들이 벌이는 그 범죄의 그 어떤 추함, 이 두 개를 아주 자연스럽게 결합시키면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유괴 범죄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유재명 배우의 특징은 분명히 저런 사람이 어디 있을 것 같은 늘 그런 사람들을 연기해 왔어요. 무슨 뭐 대검의 부장이든 아니면 정말 동네에서 달걀 파는 것 같은 아저씨든 유재명 배우가 연기하면 분명히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의 현실감이 살아나는데 이번 캐릭터도 그렇습니다. 특히 유재명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는요.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려니까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사람을 해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뒤처리만 해주는 거야. 우리는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죄의식이 없이 어떤 범죄의 끄트머리에 살다 보면 조금씩 그 범죄 안으로, 범죄 세계 안으로 소리도 없이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저렇게 좋은 웃음을 가지고 있고 저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말 사람 좋아 보이는 아저씨가 범죄 사건의 한 중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유재명 배우의 연기를 통해서 그 씁쓸한 과정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무겁게 연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유재명 배우 특유의 그런 되게 발랄한 코믹 연기도 함께 이 캐릭터를 구성하고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예요. 저는 유아인 배우가 캐릭터를 고르는 그 눈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또 보면서 했어요. 이 나이를 약간 가늠할 수 없는 청년인지 소년인지 좀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은 이 태인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지금까지 또 유아인 배우가 연기해 본 적이 없는 또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 또 하나를 흡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살을 찌운다거나 이제 머리를 빡빡 깎는다거나 하는 이런 그 외형적인 변화가 어떤 외형적 변화 때문에 무슨 그 캐릭터를 특징한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인물이 그럴 것 같아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을 하게 돼요. 15kg를 찌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몸이 되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옷들을 이제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이렇게 탄수화물 살 있죠. 정말 그냥 밤에 라면 먹고 자서 이렇게 생긴 탄수화물로 만든 살 같은 몸집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런 몸집 때문에 굉장히 몸이 커서 위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냥 되게 철없는 소년처럼 보이기도 해요. 특히 태인이라는 캐릭터는 이 영화 속에 초희라는 이름을 가진 그 소녀랑 굉장히 중요한 관계들을 맺게 되고 그 관계가 이 영화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인데 그 관계 안에서 유아인 배우의 그런 어떤 소년과 청년 사이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소위 말해서 어떤 성적인 긴장감, 텐션 이런 것들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동등한 아이 대 아이로 서로를 대하는 것 같은 그런 연기를 해내요. 근데 이 연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대사가 없는 말하지 않는 캐릭터라는 점이었거든요. 대사가 없기 때문에 태인이라는 캐릭터는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몸으로 보여주는, 얼굴로 보여주는 그 모든 행동과 그 무언의 대사들이 굉장히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아인 배우가 그 몸을 가지고 정직한 연기들을 해냅니다. 유아인 배우는 점점 매번 영화마다 뭔가 이렇게 자신의 모자이크 큰 그림에 모자이크 덩어리를 맞춰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이분 놀라운 분입니다. 2019년 그러니까 작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흩어진 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배우상이랑 작품상을 받았는데 그 배우상을 수상한 배우가 바로 10살 소녀 문승아 배우입니다. 아이지만 세상의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는 아주 영민한 아이, 그 영민한 아이의 감정, 표현, 대사 이런 것들을 정말 섬세하게 연기해내는 그런 배우고요.
뭐 한국 영화계에 아주 큰 떡잎이 나탔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예, 떡잎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어른 배우들을 다 제치고 문승아 배우가 배우상을 수상하고 나서 이제 수상 소감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저 혼자만 연기하는 그런 배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같이 웃고 우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네, 이번 영화에서도 정말 명확하게 본인의 수상소감 그대로 연기를 하셨습니다. 이 홍희정 감독님은 이번 영화가 장편 영화 데뷔작이에요. 2018년도에 23회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부문에서 서식지라는 단편으로 굉장히 주목받았거든요. 근데 이 서식지라는 단편은 어떤 단편이냐면 갑작스럽게 한반도가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경제 대공황이 와요. 이런 큰 역사적인 굴레 속에서 살아가게 된 일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겪는 이야기들을 그린 단편 작품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소리도 없이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일상 안으로 너무 큰 사건이 훅 들어와 버렸지만 그조차 일상이 되어버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큰 재능을 가지고 있는 감독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인간에 대한 고민이 깊은, 사색하는 감독님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감독님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최근에 한국 영화들을 보면서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모든 캐릭터를 마치 장기판의 말처럼 사건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인물에 대한 어떤 몰입이나 공감 전혀 없이 그냥 사건이 막 굴러가는 대로만 따라가는 이런 방식의 영화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왜 한국 영화들은 이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잃어가는가? 왜 캐릭터를 사랑하지 않는가? 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들을 좀 씻어준 영화가 저는 소리도 없이였어요. 저는 홍희정 감독님의 다음 영화를 기대합니다. 아이가 등장하는 영화 속에서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에 맞닥뜨리는 게 너무 마음 아파서 못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움찔하실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긴 있었어요. 물론 영화 속의 이야기 안에서는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고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점들을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 영화가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어땠을까. 이 홍희정 감독님이 자신이 그린 너무 많은 악들이 스며들어 있는 이 일상의 세계를 한 발짝만 더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정말 딱 끝나야 될 때서 딱 끝나요.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면 어떤 더 새로운, 더 나아가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하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잔혹한 그 세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슬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되게 어떤 아름다운 플래시백을 보여준다고 해서 관객들이요 막 이렇게 아팠던 마음을 다 툴 털고 극장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이런 영화들이 이런 엔딩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플래시백이 좀 나왔을 때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네. 오히려 그 플래시백은 다른 방식으로 쓰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되게 기꺼이 추천하고 싶은 영화로 방금 보고 왔습니다를 찍게 돼서 저 오늘 되게 설렜어요. 범죄 드라마지만 뭔가 범죄를 전시한다거나 최근에 봤던 막 그 죽고 죽이는 그것들을 볼거리로 만드는 이제 그런 영화들과는 굉장히 결이 다른 범죄 드라마. 아, 범죄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소재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지? 라는 걸 좀 오랜만에 다시 느끼게 한 영화라서 굉장히 좋았고요. 아이러니의 연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단짠인 것 같기도 하고 희비극 같기도 하고 블랙 코미디 같기도 한 이 영화의 그 리듬을 만들어낸 홍희정 감독의 진짜 연출력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재명 배우나 유아인 배우 좋아하신다면 반드시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는 내 취향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완성도가 너무 떨어지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장담하고요. 10월 15일에 개봉하니까요. 여러분도 영화 보시고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도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더 스크린과 함께 재미 안목이 높아집니다. 거기 누구 있니? 컷!